보석 가게에서 푸대접 받은 할머니, 재벌 손녀의 등장에 직원들 얼음. 박화 할머니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수수함이 몸에 밴 여성이었다. 빛바랜 낡은 잠바를 걸치고 서울 변두리 낡은 동네 깊숙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집에서 나왔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아껴 모은 돈이 가득했다. 곧 손녀딸인 지혜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생각하니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박화 할머니는 지혜를 어릴 적부터 키웠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손녀딸이었다. 서울 중심가에 자리한 유명 보석가게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화려한 곳에 발을 들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오늘만큼은 지혜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늘 할머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손녀딸을 위해. 박화 할머니가 보석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과 쇼케이스에서 반짝이는 눈부신 조명이 할머니를 어지럽게 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팔찌들은 마치 완벽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듯 화려하게 빛났다. 하지만 박화 할머니는 그런 화려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관심은 진심을 담아 지혜에게 줄 의미 있는 선물을 찾는 것뿐이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은 선물. 하지만 할머니의 수수한 옷차림과 검소한 외모는 곡가게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은 높이 올려 묶은 머리가 단정했고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냉랭함이 섞여 있었다. 박화 할머니를 마치 관심 가질 필요 없는 손님인 듯 대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런 냉담한 인사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저기 쇼케이스 안에 있는 목걸이들을 좀 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할머니의 해진 옷과 다른 구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에는 얕잡아 보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여기 있는 목걸이들 가격은 아세요? 직원은 마치 할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강조하려는 듯 일부러 어투를 느려 말하며 물었다. 박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사려고 오랫동안 꼬박꼬박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요.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제품들이 할머니 지갑 사정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원의 냉담함과 무례한 태도의 할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가슴이 먹먹해졌다. 평생을 무시와 차별에 익숙해져 왔지만 사랑하는 손녀에게 마음을 전하려던 순간에 이런 일을 겪으니 더욱 슬펐다. 아가씨, 저는 그냥 손녀에게 어울리는 목걸이 하나를 고르고 싶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공감하는 대신 비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너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박화 할머니를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만 진열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여직원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진열된 목걸이들을 바라보았다.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박화 할머니에게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일부는 호기심과 얕잡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중년의 여성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저런 사람들은 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오는 걸까? 라고 속삭였다. 박화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외면했다. 대신 할머니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계속 액세서리들을 바라봤다.
내 손녀딸은 최고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점점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가게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혜가 나타났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지만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를 보자마자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지혜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지혜를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혜는 이 가게의 단골 VIP 고객이자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CEO였던 것이다. 저기. 손님께서 그냥 상품을 둘러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직원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지혜는 박화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박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혼자서 특별한 선물을 고르고 싶었단다. 그런데 이렇게 너를 귀찮게 할 줄은 몰랐네?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슬프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제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지혜가 박화 할머니 옆에 서 있자 가게 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악으로 가득했다. 지혜의 등장은 가게 분위기를 바꿨을 뿐 아니라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보석가게에서 지혜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태도를 바꿨을 뿐 아니라 박화 할머니에게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고 좁은 공간에서 나오면서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화 할머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강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곳은 평생 할머니의 삶의 터전이었고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곳이었다. 남편인 박철 씨는 지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손녀를 키웠다. 그 시절 할머니의 삶은 매우 고단했다. 갖은 고생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폐지를 줍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할머니는 낡은 모자를 쓰고 채소를 팔러 다녔다. 거칠어진 손과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은 강인함으로 빛났다. 지혜는 할머니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힘들어도 손녀딸에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지혜가 큰 병에 걸렸을 때가 생각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할머니는 1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 지혜를 동네 보건소로 데려갔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린 말은 박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시골 생활은 고달프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에 시달리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화 할머니 같은 과부는 결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한 번은 할머니가 이웃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도 엄마처럼 될 거야. 엄마는 도망갔고 저 늙은이는 뭘 할 수 있겠어. 그 모진 말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지혜를 돌봤다. 언젠가 손녀딸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라며 지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똑똑하고 민첩한 소녀가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혜가 상장을 가져올 때마다 할머니는 집벽에 조심스럽게 붙여 놓았다.
그러고는 찾아오는 누구에게든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내 손녀딸은 공부를 정말 잘해요. 나중에 내가 꿈도 못 꿀 일을 할 거예요. 지혜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기쁨과 걱정에 잠 못 이루었다. 어떻게 지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평생 처음으로 할머니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의 멸시 어린 눈빛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는 말했다. 꼭 갚을게요. 지혜가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날, 할머니는 잔돈과 작은 쌀 포대를 하나하나 챙겼다. 지혜에게 잘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할머니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당부했다. 지혜의 대학 시절 동안 할머니는 외롭게 지냈지만 희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일했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손녀에게 보냈다. 이웃들의 휴식을 권하는 말은 모두 거절했다. 그저 손녀딸이 성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어느 날, 지혜는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순간 박화 할머니는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이 보람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지혜가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세요? 라고 할머니를 부르자 할머니는 현실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혜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옛날 생각이 났네? 할머니는 너무 자랑스럽단다. 지혜야. 네가 할머니의 전부야.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누구보다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깊은 유대감이 가득했다. 마치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았다. 박화 할머니는 과거 힘들었던 날들을 회상하며 손녀딸 지혜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두 사람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씁쓸한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여전히 박화 할머니는 박화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여직원의 눈빛과 말투를 떠올렸다. 시어인 손녀가 왔을 때 태도가 변하는 모습에 할머니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혜는 그런 태도를 보고 참을 수 없었다. 지혜는 그들에게 존중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박화 할머니와 다시 보석가게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박화 할머니와 함께 다시 보석가게를 찾았다. 유리문이 열리자 가게 안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난번에 그 여직원 미나는 할머니와 젊고 세련된 여성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미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지혜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말을 하기 전에 박화 할머니가 먼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오늘 손녀딸에게 줄 선물을 사러 왔다. 미나는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제대로 가격을 알아보고 오셨겠죠. 저희는 살 마음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손님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나는 당신의 평가가 필요 없어. 그냥 가장 예쁜 목걸이를 보여주면 돼. 미나는 팔짱을 끼며 업신여기는 태도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목걸이들은 할머니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지 않으니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네요.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 할머니는 다른 손님과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리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손님, 저는 그저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저희 가게는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만약 할머니가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직원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세요? 저분은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평생을 존경해 온 분을 당신은 무슨 권리로 평가하는 겁니까? 지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화 할머니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가씨, 나는 당신의 평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손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을 뿐이지. 만약 내가 당신 가게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팔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을 존중하는 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박화 할머니의 말에 가게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여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손님은 비싼 액세서리를 사기 전에 돈을 증명해야 하죠.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짧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보석 브랜드의 고위 관리자인 박 사장이었다. 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어떤 제품을 찾으시는지요? 박 사장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지혜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리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장님, 여기 매장 직원은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박 사장은 당황하며 리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고객에게 무슨 말을 한 거지? 리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저도 규칙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돈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지혜는 말을 끊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할머니의 능력이 궁금하다면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요. 지혜는 박화 할머니를 가게 중앙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목걸이를 가리키며 박 사장에게 말했다. 이걸로 할게요. 할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저 여직원에게 말하고 싶네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옷차림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혜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쪽은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분이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네요. 혹시 값비싼 액세서리를 사면 마음이 넉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가게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지켜봤다. 미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박화 할머니는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관대한 태도로 말했다. 아가씨, 나는 이곳에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손녀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을 뿐이지. 당신이 나를 싫어하면 그냥 팔지 않아도 되지만 당신 자신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아주길 바라요. 박화 할머니의 말에 가게는 순간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미나는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손님. 저는 여기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손님께서 먼저 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비싼 물건을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응수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뒤,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브랜드의 고위 관리자 박 사장이었다. 지혜 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박 사장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혜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미나를 보며 말했다. 매니저님은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박 사장은 당황하여 미나를 돌아봤다. 무슨 일이지? 고객에게 무슨 말을 한 거요? 미나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변명했다. 그냥 규칙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지혜는 말을 끊으며 말했다. 제 할머니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할머니의 능력이 궁금하면 내가 보여주죠. 지혜는 박화 할머니를 가장 화려한 장식품이 전시된 곳으로 데려갔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고르고 박 사장에게 말했다. 할머니 선물로 이 목걸이를 주세요.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저 직원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지혜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쪽은 겉만 화려하고 속이 텅 빈 사람으로 보입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겹네요. 당신은 값비싼 액세서리를 사면 마음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미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박화 할머니는 상처받았지만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가씨, 나는 시비를 걸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녀에게 줄 선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싫어한다면 안 팔아도 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세요. 박화 할머니의 말에 가게 아는 순간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미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다. 손님, 저는 여기서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규칙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손님이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전에는 비싼 물건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보석 브랜드의 고위 관리자 박 사장이었다. 지혜 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어떤 제품을 찾으시는지요? 박 사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지혜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미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장님, 여기 매장 직원은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박 사장은 당황하며 미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고객에게 무슨 말을 한 거지?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저도 규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지혜는 말을 끊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할머니의 능력이 궁금하면 내가 보여줄게요. 지혜는 박화 할머니를 가게 중앙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목걸이를 가리키며 박 사장에게 말했다. 이걸로 할게요. 할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저 여직원에게 말하고 싶네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지혜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쪽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런 사람이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어요. 혹시 비싼 액세서리를 사면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미나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다.
박화 할머니는 상처받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나는 여기서 싸움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손녀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온 것뿐이에요. 당신이 저를 싫어하면 안 팔아도 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박화 할머니의 말에 가게 아는 순간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미나는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규칙에 따라 고객은 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비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브랜드의 고위 매니저 박 사장이었다. 지혜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어떤 물건을 찾으시나요? 박 사장이 공손하게 물었다. 지혜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미나를 보며 말했다. 매니저님, 이 직원은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박 사장은 당황해서 미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가요? 고객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미나는 안색이 창백해져 버벅거렸다. 저는 규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할머니가 돈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혜는 말을 끊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할머니의 능력이 궁금하면 내가 보여드리죠. 지혜는 할머니를 매장 중앙에 가장 화려한 보석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며 박 사장에게 말했다. 할머니께 선물할 이 목걸이를 주세요.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이 직원에게 말하고 싶네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지혜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이야말로 오만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게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나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다. 박화 할머니는 자신이 무시당한 상황에서도 인자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혜는 박화 할머니를 데리고 보석 가게를 나섰다. 가게를 나오면서 할머니는 지난 세월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강가에 있는 작은 집, 폭우 속에서 지혜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손녀를 키워온 자신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훌륭하게 자란 손녀딸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지혜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의 눈은 감동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지혜야, 할머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할머니의 전부야. 박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박화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 한켠의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가게 여직원의 차가운 눈빛과 무례한 말투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혜는 할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무례한 여직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지혜는 박화 할머니와 함께 다시 보석 가게를 방문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의 무례한 태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아줌마, 또 오셨네요.
지난번 직원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원하는 목걸이를 골라요. 할머니는 지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할머니에게 멋진 목걸이를 골라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목걸이를 선택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은 지혜의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지혜의 태도에 어쩔 줄 몰라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지혜는 계산을 마치고 나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 목걸이는 할머니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직원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지혜의 날카로운 눈빛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지혜는 할머니에게 팔찌를 채워주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박화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어떤 선물이든 마음이 담겨 있다면 좋았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선물을 사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았다. 지혜는 자신과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에게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혜는 할머니에게 말하고 가게 관리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화했다. 지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 후, 지혜는 할머니와 함께 다시 가게를 나섰다. 며칠 후, 박화 할머니는 지혜와 함께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혜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보석가게 여직원 미나가 서 있었다. 미나는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할머니와 지혜에게 깊이 사죄했다. 박화 할머니는 미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지혜는 미나의 변화를 지켜보며 앞으로 그녀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수수하고 겸손했지만 지혜는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삶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계세요? 지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박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에 잠겨 있었단다. 지혜야, 너를 보니 참 행복하구나. 지혜는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다. 하지만 지혜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무거운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보석 가게에서 겪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특히 그 직원에게 느꼈던 실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혜는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며칠 뒤, 지혜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손수 만든 앨범이었다. 앨범에는 지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할머니와 함께 웃고, 울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앨범에는 지혜의 손글씨로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화 할머니는 앨범을 펼쳐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가 써놓은 진심 어린 편지를 읽자 더욱 감동했다. 지혜야,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을 거다. 할머니는 너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구나.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날 밤, 지혜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그 글은 곧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감동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지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혜의 이야기는 미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미나는 인터넷에서 지혜의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지혜와 박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곧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지혜는 미나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미나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를 보자마자 미나는 머리를 숙였다. 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혜는 미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난 일은 잊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죠. 지혜는 미나에게 할머니와 함께 만든 앨범을 보여주었다. 미나는 앨범을 보면서 지혜와 할머니의 아름다운 추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지혜는 미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나 씨,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봐요. 미나는 감격한 듯 지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혜 씨, 정말로 고마워요. 그 이후로 미나는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차별과 편견 없이 사람들을 존중했다. 그녀는 보석가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의 오만했던 행동을 반성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혜는 미나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자신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더욱 성공한 CEO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박화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지혜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녀를 보며 언제나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했으며 그들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지혜는 할머니와 함께 강가 산책로를 걸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햇살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 날씨가 참 좋구나. 지혜야, 내 덕분에 항상 행복하단다.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서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할머니와 지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미나는 보석 가게를 떠나 봉사단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돈과 명예에만 집착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은 타인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다. 어느 날, 미나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혼자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미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박화 할머니가 생각났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미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나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나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털어놓고, 박화 할머니와 지혜의 이야기를 전했다. 할머니는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씨, 당신은 정말 용기 있군요. 박화 할머니와 지혜 씨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미나는 할머니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미나는 다시 한번 지혜에게 연락해 봉사단체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지혜는 흔쾌히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혜와 미나는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더욱 성장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날, 지혜, 할머니 그리고 미나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세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녀는 세 사람이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랐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반짝이며 하늘에서 춤추는 듯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에게 감사함을 전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인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할머니는 손녀딸 지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는 박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무한한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끝없이 울려 퍼졌다. 지혜, 박화 할머니, 그리고 미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감동을 전할 것이다.